법무부의 전현직 장관이 맞붙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중단시켰던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티타임, 그러니까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부활합니다. 거의 3년 만입니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지난 3년과 같은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라고요. 보니까 25일부터 검찰이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재개한다. 차장검사 직접 공보 허용. 조금 쉽게 풀면 결국은 언론과의 소통을 늘려서 이제 검찰과 언론,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라는 건 항상 인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기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밀행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실제로 검사들이 누구를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가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거나 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거나 또는 유력 정치인의 어떤 비리에 관한 사안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이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재직하는 당시에 언론과의 브리핑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른바 이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했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가치하고 언론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양립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취임을 해서 그런 조국 법무장관 시기에 했던 잘못된 그 조항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공개라도 정례 브리핑을 해야 언론이 봤을 때 언론의 그런 매서운 눈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구를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사실은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아주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 본인 관련 수사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 셀프로 다 뭐 이걸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반면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앞으로 좀 글쎄요. 문재인 정권 관련 정권 수사 앞두고 소통 늘리면서 여러 알 권리를 좀 강화시키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또 장관들이 나와서 언론에 적극 소통해라. 뭐 참모들도 나가서 언론에 가서 얘기해라. 홍보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조가 법무부에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언론 홍보도 하고 언론을 직접 접촉하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또 피의자 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법에는 피의 사실을 공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언론에 어느 정도까지 알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도 굉장히 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지금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언론 홍보가 또 허용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데 그 정권 관련 수사, 권력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원전 수사 뭐 이런 건 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으니까요. 또 달리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른바 조국 지우기에 나섰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용서를 통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에 사변 질문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용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보다 죄가 안 크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 이현정 의원님 또 작심 비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수위 조절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또 뭔가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보면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할 수 없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본인은 확정이 돼 있지만 예. 공범관계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1심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사면해 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1심도 진행 아직 안 끝난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재판이 워낙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간극이 커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 공범 문제에 대한 지금 혐의 내용이 다투고 있는 시점에 하나는 사면해 줘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재판할 이유가 없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관련된 혐의의 부인은 이미 다 사면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남편을 처벌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조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아마 이제 대통령의 어떤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은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들한테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임기 말기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거를 윤 대통령이 아마 풀어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다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사실 합쳐지긴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을 같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오늘도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적절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야 여러 정치인들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꺼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누가 누구랑 맞붙을지가 최대 관심인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의 지배 국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번 대정부 질문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럼 당연히 한 장관 연단에 부를 거고. 여러 얘기를 좀 하겠죠. 민정수석 겸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 왜 안 뽑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일단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인사검증을 하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법성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제 주요 검찰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국민적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당히 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스탑10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